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셀토스 오너로서 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되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근데 기존 오너로서도 이 정도의 페이스리프트는 대환영이죠. 이렇게 작고 이뻐져야 셀토스의 인기가 계속되고, 그래야 기존 차량들의 인기도 나중에 대팔 때도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만 해야, 이 정도만 해야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이게 페이스리프트인지 풀체인지인지, 이건 완전히 기존 오너들을 기만하는 정도의 어떤 페이스리프트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오너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페이스리프트가 딱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뻐졌어요. 스타맵이라고 해서 LED 라인 끝쪽에 뭐라 그럴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라인, 아무튼 기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뻐요.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치장한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라인들이 좀 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SUV는 모름지기 큐티한 것보다는 좀 더 포스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쁘게 잘 치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고요. 그래비티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다크한 라인들이 좀 더 들어가지고 휠도 블랙으로 바뀌는데 좀 더 포스 있어 보이는, 난 좀 더 멋지고 좀 더 터프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래비티 디자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입니다. 야, 이게 어디 봐서 소형입니까? 그쵸? 근데 요즘에 소형 SUV들이 셀토스를 시작으로 다 조금씩 커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면 뭐 소형이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소형임에도 굉장히 밸런스 좋은 그런 측면 라인을 보여주는 게 역시나 셀토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역시 포인트라고 한다면 활용점점 휠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휠 디자인이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휠 디자인이 스포티지처럼 이렇게 블랙으로 해서 투톤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보고서는 스포티지인가 했는데, 스포티지를 다시 찾아보니 디자인 형태는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은 이렇게 블랙이 포인트가 되면서 측면이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의, 좀 더 한 스푼 얹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235, 45R, 18.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연비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215가 적용된 소형 SUV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235가 적용된 것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호의 마제스티 솔루스인데요, 고급 세단에 적용되는 승차감을 위주로 하는 그런 타이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따가 시승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후면에 요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라인이 트렌디해 보이기도 하고요. 가운데 기아 마크가 부각되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이 디귿자 형태가 이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쪽에 디테일도 있어요. 어떤 후방 라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도.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더 디테일이 많이 느껴지시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라인들이 뒤쪽에서도 스타맵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인들이 굉장히 이쁘게 잘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소형차이지만 고급화를 추구하는 셀토스답게 역시나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를 보시면은 소형차이지만 트렁크가 꽤 큰 편입니다. 일단 폭이 최고 긴 면이 1270,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 전폭이야 뭐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소형차들 대비 기본적으로 2열 시트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장이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이렇게 87까지 나올 정도로 기장이 길다는 거, 그만큼 짐을 더 편하게 그냥 막 실을 수 있다, 이거죠. 네, 한번 2열 폴딩 해보겠습니다. 자, 폴딩을 하게 되면 기존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한번 재보는 겁니다. 했을 때 150까지 나오게 됩니다. 차박을 위해서 셀토스를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확장해서 평탄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일 정도로 살짝 경사져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허리도 꺾이는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누워 볼게요. 한번 누워 보면은 이렇게 누웠을 때
약간 머리가 끝까지 온다 생각을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좋고, 다만 이렇게 앉았을 때 이 높이가 낮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중형 SUV들을 비해서는 확실히 좀 차박으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꼬리 텐트나 트렁크 텐트라고 하죠. 트렁크 텐트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앉아서 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열부터 탑승을 해봤습니다. 뭐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역시나 183인 제 기준으로 이렇게 앉아도 뭐 머리가 닿거나 뭐 예, 넓은 공간, 역시나 셀토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암레스트도 있고 네,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리클라인이 지원된다는 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각도지만 이 각도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불편함과 편함의 차이. 여기서 더 편하려면 뭐 중형 SUV 가서 약간 더 누우면 굉장히 편하겠죠.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셀토스는 충분히 패밀리카나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좋다. 보시면 이제 레그룸도 넉넉하고, 바뀌지 않은 부분은 이 운전석 뒤쪽에도 포켓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존과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기존에도 없었죠. 역시나 조수석에만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요즘 잘 안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네, 추세를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되는 부분인데 2열에 에어벤트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차량 구매하실 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열선 시트인데,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성비 좋은 구성으로 하게 되면은 프레스티지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열선 시트를 생각하면 시그니처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시그니처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선 시트, 2열에 사람이 꼭 탄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그니처를 꼭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분, 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신형이 갑은 갑이네요. 기존 셀토스 오너로서 셀토스와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훨씬 더 새 거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계기판이랑 그 다음에 중앙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신형스럽다, 최신형답게 이제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컴바인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처럼 키가 180 이상이신 분, 제가 183이거든요 180 이상인 분들이 이 컴바인 선택하게 되면 눈 시야가 약간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을 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각도를 하게 돼요. 만약에 전면 윈드실드에 비추는 창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시선을 두고선 아마 제가 운전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본넷과 겹칩니다. 본넷과 겹치니까 약간 얼베듯이 보여서 조금 불편해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좀 더 불편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옵션 선택해서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기어 노브에서 다이얼 전자식으로 바뀐 것도 많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7단 DCT에서 8단 자동으로 바뀐 부분도 굉장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또는 사용 면에서 봤었을 때 버튼 아니잖아요. 네, 다이얼입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굉장히 편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예, 트랙션 모드로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좀 트랙션이라고 보이시죠? 계기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가 트랙션이면 여기도 트랙션이라고 해주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이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최신 차량다워져 보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셀토스를 구매할 때도, 그러니까 처음 출시됐을 때도 셀토스 다 좋은데 이 변속기 논란이 엄청 있었어요. 처음 써보는 DCT 좀 불안하다, 왜 울컹거리냐, 옛날 내 차만도 못하다, 막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왜냐면 국내 소비자들 기준으로는 DCT를 써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DCT의 그 저단에서의 울컥임이 여러 가지 뭐 효율, 뭐 직관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어떤 부드러움보다는 나쁨으로 자꾸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DCT가 적용됐을 때 굉장히 환호를 했고 좋아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DCT의 성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DCT의 매력이 훨씬 더 저한테는 부각됐던 거죠. 근데 저를 뺀 많은 분들이 싫어했고 현대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주행을 좀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이 기어 변속기의 변화입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북미 소비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셀토스는 7단 변속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네. 자, 먼저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해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으니 굉장히 부드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역시나 생각한 대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자연흡기 LA 엔진이나 또는 2.0 터보가 아니라 1.6 터보에 적용 매칭이 되었잖아요. 1.6 터보는 적은 배기량이지만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세팅된 엔진이고, 거기에 8단 변속기로 이걸 쪼개 가지고 토크 밴드를 쪼개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매칭이 이루어질까? 약간 이런 의문심도 전 조금 있었거든요. 조금 저단에서는 2.4나 2.0에 적용된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그냥 지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단에서는 조금 느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느린 느낌? 이게 에코 모드라서 그런가 싶었는데요. 에코 모드가 아니라 노멀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디젤 차량을 보통 타잖아요. 그리고 기존 셀토스도 7단 DCT다 보니까 거기서의 갭이 좀 커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태현 에디터한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부드러운 건 되게 좋았는데 저단에서 조금 느린 느낌이 나긴 했답니다. 기존에 비해서 조금 느린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DCT는 아무래도 기민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붙는 느낌이 그래도 장점이었는데, 그렇죠. 얘는 마력이 늘어났으나 그만큼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느낌이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DCT들이 조금 더 힘을 알차게 쓴 느낌은 있어요. 이전에 셀토스는 그래도 DCT가 적용되어 있고, 우리가 1.6 터보 하면은 예전에 K3 스포츠나 이렇게 약간 소형 차량에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좀 장점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었었거든요. 이번에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 마력까지도 심지어 높아지고 엔진 자체가 다른 엔진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 나니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패밀리 SUV 같아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더 다이나믹하고 공격적인 주행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보편화된 느낌. 이전에 울컥거리지만 뭐 쫀쫀하고 더 직관적이었던 가속력을 즐길 수 있었던 셀토스에 비하면 마력은 더 높아졌지만 더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울컥거림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튀어나가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불필요한 가속감도 없고, 정말 보편적인 그런 SUV로 변한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어떻게 느낌이 또 바뀌는지 한번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엔진 소리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엑셀을 꾹 밟으면. 속도는 뭐 40에서 60km 가는데 하세월입니다 지금. 약간 이게 언덕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고속도로에 좀 달려봤을 때의 느낌은 어땠냐면 확실히 좀 잘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재미나게 속도를 쫙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전에 177마력이었잖아요. 지금은 198마력으로 약 21마력이 올라갔는데, 21마력이 올라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는 198마력짜리 차량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RPM을 더 쓸 수 있어요. 이전에 5,000 몇백 RPM이 아니라 이제 6,000 RPM까지 땡겨서 쓸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고속에서 엑셀을 꾹 밟으면서 팍 달릴 때는 고속에서의 가속감도 좋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올라가는 그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속되거나 속도를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주행을 이어가 나갈 때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도에서 뭐 60km 도로로 40에서 60으로 올릴 때, 이럴 때는 이게 스포츠 모드인가? 내가 지금 노멀 모드인가? 노멀 모드에서도 이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랑 노멀 모드의 갭 차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변속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 약간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저속 구간에서는 조금 좀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 구간을 벗어난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파워풀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끼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조용해졌어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방음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자, 윈드실드에 차음 필름 들어가줬고요. 그 다음에 팬더에 흡음재 들어가줬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립에도 적용됐고요. 그리고 C필러에도 흡음재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의아스럽게도 같은 토션빔인데 승차감도 좋아진 느낌이에요. 사실 소형 SUV들 대부분이 좀 하드한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형 SUV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단에서 넘어오거나 또는 세단과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세단만큼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또는 독일차스러운 그런 하드한 세팅을 원하는 그런 니즈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형 SUV들은 온로드가 99.9%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드한 세팅이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셀토스는 약간 좀 더 컴포트하고 소프트한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리뷰해 봤습니다. 뭐 기존 오너로서도 굉장히 기분 좋은 리뷰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이 상승했다지만 최근에 다른 차량들 상승한 거에 대비하면 그래도 얘는 페이스리프트니까 명목이라도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품성이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소형 SUV의 최강자면 셀토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리뷰가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